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최근 비트와 이더의 움직임이 멈출 줄을 모릅니다. 이제 오늘 새벽 메타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너스 20%의 폭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트 이더는 물론 암호화폐 시장은 큰 타격 없이 굉장히 잘 견뎌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나스닥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다가 유독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것 때문에 잘 버티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어차피 세력이 올리고 싶으니까 올렸겠지도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세력들이 도대체 어떤 명분 또는 이유로 이 시장을 버티는지 또는 올리는지 그 부분을 캐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오늘도 역시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아직 코인킹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그리고 관점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제 텔레그램 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 정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것만으로도 계속 매매를 하고 있고 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엔 최근에 손절한 것만 빼면 이제 누적 수익률이 약 한 50% 정도가 되는데, 누군가에겐 이 수익률이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저만의 매매 기법으로 최대한 안전하게 매매를 하려 하고 있고, 또 실시간으로 같이 매매를 하면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엘리엇 파동 또는 피보나치 이런 지표들이 어렵거나 또 직접 해봤는데 정말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매매 기법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라고 항상 수익을 내진 않습니다. 다만 그 확률을 최대한 높게 가져가려는 것이지 뭐 무조건 수익이 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차트만 봐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시그널이 뜰 때까지만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정말 도움이 되니까 현재 105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이 방 안에서 제 관점 그리고 정보를 보고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뭐 필요도 없고 그냥 손절만 계속하고 오히려 손실이 더 크다면 제가 생각했을 땐 이 방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매매를 잘 모르시거나 혹은 본업 때문에 너무 바빠서 차트를 볼 시간이 없거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정말 이 방을 추천해 드리고 싶고, 이 텔레그램 방은 뭐 돈을 받고 있지 않고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참여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입장 안내를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많이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력들이 도대체 어떤 명분으로 또는 이유로 나스닥은 하락을 해도 이 비트코인은 왜 버티고 있는지 또 왜 오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비트 주봉상 추세 라인을 돌파해 줬습니다. 저번 주에 돌파를 해줬지만 이번 주 실적 발표 시즌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횡보 또는 다시 추세의 저항에 막히는 모습을 봤었는데, 최근 영국에서 새로 부임한 총리의 친암호화폐 발언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 강세와 일본의 소규모 개입으로 인해 엔화 강세에 힘입어 유로화 강세까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호재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블랙아웃, 미국의 중간 선거의 기대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 주 강한 반등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추세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추세는 지금 단기간 일주일 한 달이 아니라 작년 11월 거의 1년 가까이 뚫지 못했던 추세선입니다. 그동안 이 추세를 뚫으려고 몇 번의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항상 막혔었고, 약 1년 만에 69K에서부터 시작된 추세를 뚫은 상태입니다. 강한 저항이 있었던 추세였던 만큼 이번에 양봉을 뚫었다는 건 이제 굉장히 의미 있고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 주봉상 RSI 추세선을 돌파해줬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과거 결과처럼 비트는 이제 상방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는 테더 도미넌스가 전 고점 부근에 도달을 했었고 그 저항에 막혀 하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 비트와 디커플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테더 도미넌스가 상승한다는 것은 즉 USDT의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코인을 사지 않고 테더 즉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는 디커플링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테더 역시 전 고점 위치까지 올라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이 7%대를 깨고 하락을 한다면 저는 이 상승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자리를 지켜주는지 혹은 깨는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단기 투자자들의 수익성을 추적하고 추측할 수 있는 SOPR 지표입니다. 제가 이 지표를 왜 가져왔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단기 투자자들은 사실상 이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단기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났을 때가 시장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시점이고, 조금 더 극단적으로 보면 하락장의 끝자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시장은 단기 투자자들의 시장 집중도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코인 시장 자체가 이제 주식 시장처럼 역사가 깊지 않기 때문인데, 간단하게 이 지표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 SOPR 지표는 보유한 기간에 대비한 수익률을 나타내고 전송 전과 전송 후의 가격 비율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1보다 높으면 이익 구간으로 보면 되고 1보다 낮으면 손실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지표를 보면 SOPR 지표의 저점이 우상향하고 있지만,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단기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시장은 계속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던 구간이었습니다. 현재 점차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긴 했으나 결국 본전인 1이라는 수치를 넘어서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단기 투자자들은 오랜 기간 수익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이 시장을 움직이는 건 이제 고래들과 세력들이고, 그 움직임에 반응하여 가속을 붙여주는 게 단기 투자자 및 저 같은 개미들입니다. 그러니 이미 시장의 하락세가 1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서는 단기 투자자들이 손절을 하고 시장을 떠나줘야 고래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주워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지표는 방금 말했던 SOPR 지표와 같이 보면 좋은데, 이 지표는 비트코인을 10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한 고래들의 비트코인 홀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지표를 확인해 보면 이들의 USDT 즉 테더의 보유량이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기에 최적의 환경이 마련된 상태에서 100개 이상의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의 비트코인은 늘어나고 있다, 뭔가 애매한 상황인데, 100개에서 10,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의 비트코인 개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애매한 상태인데, 보통 이런 패턴은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기 전 고래들의 매집 단계에서 나오는 패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는 변동성이 크게 만들어질 만한 근거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항상 긍정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100%는 없지만 이런 시그널은 항상 높은 확률로 이제 그 패턴들을 보여줬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거래소 입금량이 많아지면 단기간 안에 조정을 준다던가 이런 것처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제가 이유를 들었는데, 이 이유들만 이제 충족을 계속 해준다면 또는 유지를 해준다면 저는 하락보다 이제 상승에 초점을 두려고 하고 있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항상 존재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바로 미국의 GDP 발표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건 이제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중 가장 첫 번째인 속보치 발표를 합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미국의 GDP 예측치를 보면 2.4%로 저번 분기 마이너스 0.6%보다 월등히 높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던 경기 침체가 아닌 오히려 미국의 성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경제가 정말 어렵고 코로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이런 수치가 발표가 된다면 오히려 미국의 성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으로 위험 자산 시장엔 긍정적으로 바라봐 호재로 적용이 될 텐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나쁜 뉴스가 시장은 좋은 뉴스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GDP가 높게 나온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가 그만큼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고, 결국 금리 인상의 강도 속도는 연준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 전과 똑같이 강한 긴축을 해도 괜찮다라는 명분이 생기다는 것입니다. 지금 블랙아웃 전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그 기대로 솔직히 시장도 좀 반등을 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미국의 GDP가 우리의 기대를 비웃듯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아마 시장도 좀 체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예측치보다 하회하는 결과가 나와야 시장은 이제 좀 충격을 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예측치와 부합하거나 혹은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한 차례 조정을 좀 피하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은 나스닥 장 마감 이후에 애플, 아마존, 인텔의 실적 발표까지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매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좀 오늘만큼은 잠깐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수익도 당연히 중요한데 리스크를 얼마나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최소한의 리스크를 가져가셔서 이제 좋은 결과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은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정보들 이제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시청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코인킹 곽두팔이었습니다.